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어, 5차 히스토리 포인트를 마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치사 특강 1 시간입니다. 전치사 특강 1이 있다는 건 언젠가 전치사 특강 2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전치사 특강 1 시간에는 모든 영어의 전치사들 가운데 이번 시간에 at, in, on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실 전치사라는 걸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또 영어 실력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장소라든지 시간 나타낼 때 뭐 로, 으로 뭐 이런 식의 조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그것을 전치사가 담당을 해요. 그리고 이 전치사가 사용되는 케이스가, 사용되는 또 경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단어를 딱 제시했을 때, 선생님, 이 단어는 in과 어울려요. 이 단어는 at과 어울려요.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직관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왜 그런지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외우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요. at, in, on 모두 시간적, 뭐 공간적 개념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at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하나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개념일 때 at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자면 하나의 정확한 시점이어야 되고요. 시간이라기보다는 시점이어야 돼요. 시각이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 차이점 아시겠죠? 시점이나 시각은 정확하게 한 점을 딱 찍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시간, 이건 한자어로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이제 시각과 시각의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시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시간은 보통 in을 사용합니다. 즉, 이 at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딱 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한 가지 정도의 개념이 더 있습니다. 한 장소라든지 혹은 뭐 시간이라든지 상관없는데 하나의 점을 딱 찍었고, 그리고 그 점을 찍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의미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밖에 in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3차원적인 공간이 있으면 이 3차원적인 공간 안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고 이 장소적 개념으로 혹은 시간적 개념으로 요 안에 있기만 하면 이것을 우리는 in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in은 다소 좀 3차원적인 개념인 거예요. 공간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 공간 그리고 그 시간 안에만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전치사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n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좀 2차원적인 개념으로 가보죠. 하나의 선 혹은 하나의 면이 있다면 그 선과 면에 접촉한 상태로 위에 존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at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관계없이 하나의 점만 딱 찍어놓고 그 점에 수렴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인 공간, 시공간 안에서의 어느 지점이든 관계없이 그 안에 속하기만 하면 i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n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적인 공간, 점이나 선이나 혹은 면, 그 위에 어떤 딱 접촉해서 어떤 사물이나 혹은 시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on이라고 일단 머릿속에 개념을 넣어두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모 박스칸 한번 완성해 보죠. 일반적으로 전치사 는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장소에서 하는 활동이나 행위에 관해 언급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장소적 개념으로만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사실은 시각이나 어떤 시점의 개념까지도 넣었어야 뭐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프린트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듣고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시각이나 시점 혹은 특정 장소 그리고 그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는 활동 이런 것들을 모두 언급하는 개념은 전치사 at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반면 이것은 어떤 장소 안, 그 공간 혹은 어떤 시간의 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전치사 in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어떤 사물의 표면 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on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전치사 at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점이나 즉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e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지점이나 혹은 주소를 가리킬 때도 우리는 주로 at을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At the door, at the theater, at the intersection, at the bus stop, at Ajuro 61 이런 것처럼요. 지금 보시다시피 door, 문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넓은 공간의 장소 중에 오로지 그 문이 있는 장소, 그 지점만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in the door란 표현은 문 안에 그러면은 문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구획된 공간까지 상상되고 있을 때는 in the door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에 사람이 서 있어라고 할 때는 at the door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극장에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at the theater라고 하게 되면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선생님 극장은 넓은 3차원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in the theater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in the theater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이따가 선생님 설명해 주겠지만 in the theater하고 at the theater는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in the theater는 그냥 내가 그 극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극장이라는 장소적 개념 안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굳이 그 안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는지, 팝콘을 먹으러 갔는지, 영화를 보러 갔는지 아무 목적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at the theater 하게 되면 그 극장에서 벌어지는 행위, 활동 이런 것들까지 강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화를 보러 간 거겠죠. 혹은 뭐 연극을 보러 간 거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정관사와도 결부되어서 이 자리에는 굳이 너를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조금 더 살아나요. 원래의 목적. 그래서 at theater 하면 I was at theater 하게 되면 나는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 혹은 나는 뭐 연극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 이런 식의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관사 the가 붙지 않으면 그 장소의 원래 목적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정관사와 부정관사 수업하면서 설명한 반도 있고 설명하지 않은 반도 있을 겁니다.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그 수업과 함께 결부시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At the intersection. 자, 교차로란 단어예요. 교차로에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겠죠. 교차로라는 건 어떤 하나의 지점이니까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intersec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버스 스탑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정류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하나의 지점입니다. 아, 선생님, 아니요. 요새 우리나라 한국 버스 정류장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박스처럼 생겨가지고 버스 정류장 안에 있는 느낌인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스 정류장 안에 그냥 뭐 하러 있어요? 목적이 명확하게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지 않습니까? 목적이 조금 더 살아나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성이 부여될 때에는 in the bus stop보다는 at the bus stop이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in the bus stop은 예를 들어 이런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좀 드물기도 하고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 흔한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버스 정류장, 승강장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드물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만에 하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in the bus stop이라고 쓸 수 있으려면 버스 탈 목적이 아니고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야, 소나기가. 그래서 비를 피할 목적으로 버스 승강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즉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 in the bus stop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느라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at the bus stop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오세요? 자, 주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하고 많은 지점 가운데 우리 집 혹은 우리 이거 거제고등학교 주소 온 거 혹시 아세요? 아주르 61 뭐 이런 거. 주소라는 건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t Ajuro 61입니다. 선생님분들 여기는 왜 너가 붙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 정관사 써야 할지 아니면 관사를 쓰지 말아야 할지 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을 텐데요. 아주로 61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아주로라는 길은 여러 군데 길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61번이라는 그 길은 정확하게 딱 지정되어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정되는 대상 앞에 명확하게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 앞에 붙이는 정관사를 또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너를 붙이지 않아도 이미 아주로 61 하는 순간 정확하게 딱 정해져 버리게 됐어요. 정해져 버리게 된 녀석 앞에 또다시 정해야만 하는 역할을 하는 혹은 정해준 역할을 하는 정관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at Azure 61.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요. 본 수업 시간에, 정관사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에선 그래요. 시간은 또 어떨까요? 한 시점이나 비교적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정확하게 한 시점, 시각 딱 찍을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12시 30분에 이럴 때는 at 12:30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죠. at lunchtime도 마찬가지요. at noon, at sunset, at night 이런 것들도 비교적 짧은 시간이고 하나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문득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하게 되면 월 초, at the end of the month 하게 되면 월 말 이런 개념인데 이거 시간적 개념 아니에요? 시각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월 초와 월 말은 비교적 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짧은 시점만을 차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in이 아니고 at을 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하면 월 초에, at the end of the month 하게 되면 월 말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나이를 나타낼 때도 at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t the age of 18 하게 되면 18살의 나이로 18살의 나이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것도 여러분 긴 인생을 하나의 시간으로 본다면 그 시간 속에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시점의 개념으로 원어민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at the age of 18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감이 오세요? 오케이. 여러분, 근데 이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루 중에 시간을, 좀 시간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루 중에 시간 중에 어떤 건 at이 붙고 어떤 건 in이 붙거든요. 그거 차이를 한번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새벽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새벽녘, 동이틀 무렵,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dawn이라고 합니다. dawn, 새벽녘. 동이틀 무렵, 딱 그 짧은 시간을 dawn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보통 새벽 이후부터 시작해서 정오 전까지 그 시간대를 우리는 morning이라고 합니다. 아침 시간이죠. 좋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12시, 정확한 시점, 시각으로 딱 꼽을 수 있는 그건 우리 noon이라고 합니다. 정오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noon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저녁 시간대 전까지를 우리는 afternoon이라고 합니다. 오후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하죠. 됐나요? 오케이. 자, afternoon 이후부터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헷갈릴 거니까. 자, afternoon 이후에 이제 정확하게 그 저녁 6시를 가리키는 표현이 뭐 별도로 존재하진 않고요. 그 이후의 시간대를 우리는 또 evening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광범위한 시간대예요. evening. 보통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까지라고 표현하나요? 저녁 9시 혹은 밤 10시 이 정도까지도 영어는 보통 evening이라고 지칭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밤 10시 이후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 그 시간대, 그 짧은 시간을 우리는 night이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네, 바로 정확하게 밤 12시 그 자정을 영어로 midnight이라고 합니다. midnight. 됐나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해질 무렵 그 시간대, 6시 시간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별도로 있긴 하네요. 네, sunset이란 표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unset까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제 그럼 우리 as을 써야 할지 in을 써야 할지 아까 전에 기본 개념 배운 걸 가지고서 한번 응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건 색깔을 조금 또 다르게 또 써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겠죠? 네, 다른 색깔로 좀 표시를 해 드릴게요. 핑크 색깔로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새벽녘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awn, 새벽,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에요. 해가 바로 떠오르는 바로 그 직전의 순간, 혹은 해가 떠오르고 나서 긴 시간이요. 해가 떠오르는 그 직후 일정 시간대만 우리 dawn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긴 시간인가요? 아니면 시점이나 시각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지, 이건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at이라고 지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t dawn이라고 쓰지 at the daw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아까 선생님이 역시 어렴풋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the라는 정관사는 정확하게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붙이는 녀석이라고요. 근데 dawn이라는 시간대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해 뜨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해가 뜨고 난 직후 시간대까지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굳이 the를 또다시 붙여서 뭐 중첩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done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시간대는 정해져 있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at dawn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이제 그럼 아침 시간대로 가볼게요. 아침 시간에 at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in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보시다시피 아침 시간대는 비교적 광범위한 시간입니다. 즉,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낮 12시 정도까지 이르는 그 광범위한 시간대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걸 모두 우리는 morning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비교적 광범위한 시간, 넓은 시간이므로 이것은 in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것도 in morning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해요? 그렇지, in the morning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뭘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같은 이유예요. the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the를 붙이지 않아도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in the morning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이유. morning이라는 건 비교적 광범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7시도 morning, 10시도 morning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morning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모호한 개념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설명하고 싶기 때문에 정관사 the를 붙여야지만 원어민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럼 이 개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oon 앞에 뭐 붙이면 돼요? at 붙여야 될까요? in the 붙여야 될까요? 느낌이 오죠? 정확한 시각, 시점이므로 at. 그리고 noon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the를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at noon이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후 시간대 마찬가지일 겁니다. afternoon. 비교적 정오 이후의 시간대부터 저녁 6시, 선셋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afternoon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저녁 6시에 무조건 선셋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 그 시간대는 비교적 광범위한 시간이므로 역시 in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afternoon이라는 시간대는 비교적 긴 시간이므로 2시도 afternoon, 뭐 5시도 afternoon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in the afternoon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선셋으로 가볼까요? 자, 선셋. 해가 딱 지는 그 일몰의 시점을 우리는 선셋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그렇지. at sunset이요. 굳이 at the sunset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sunset이라는 그 시간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더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선셋 이후에 또 비교적 광범위한 시간대요. 자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대 evening이라고 표현하고요. evening은 당연히 비교적 긴 시간대이므로 in 붙여야 될 것 같고 또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한 뭐 8시, 9시, 심지어 10시 그 정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어느 정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in the evening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 개 남았네요. night. 이거 제일 헷갈려요. in the night이 맞을지 at night이 맞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선생님 힌트 드렸습니다. night은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에요. 자러 갈 무렵의 그 시간대를 우리는 보통 night이라고 영어에선 표현합니다. 그래서 at night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midnight도 마찬가지로 at midnight가 맞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밤 12시 있고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루 중 어떤 시간대를 표현할 때 어떤 건 at을 쓰고 어떤 건 in the를 쓰는 거에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이제 조금 더 전치사에 대해서 감 잡으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요. 여기서 at lunchtime, 점심시간에 할 때 왜 at이 붙었고, at noon, at sunset, at night, at midnight 이런 것들이 왜 at 그리고 the를 안 쓰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하나의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을 떠날 때 보통 어떻게 떠나요? 예, 목적지 점 하나 딱 찍어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이나 목표를 우리는 전치사 at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적을 향해 떠났다라고 할 때 at the enemy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왜 또 더를 썼냐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개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적들 가운데 오로지 그 적 딱 찍는 거잖아요.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t the enemy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겨냥하다라는 수고도 따라서 aim at something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무엇을 겨냥하다라고 할 때 어디를 딱 정확하게 점을 찍어서 거기를 겨냥하잖아요. 그래서 aim at 뭐뭐라고 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look at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look at 할 때 전치사 s는 이유 아시겠죠?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비율이나 온도나 속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 개념이에요. 그래서 at the rate of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무엇의 비율로, 무엇의 속도로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97km per hour의 속도로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 돼요. at 97km per hour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비율이나 온도나 속도 이런 하나의 정확한 지점은 역시 전치사 at과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활동이나 동작을 암시한다라는 건 선생님이 처음에 박스칸에서 설명을 했었죠. At the theater 할 때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한번 볼게요. He's working at the computer 하게 되면 그는 지금 컴퓨터에서 작업 중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작업 중이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활동을 표현할 때 역시 전치사 at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in 하면 되게 막연한 개념이 돼버려요. 그다음 보세요. She's at school right now. 그녀는 지금 학교 수업 중입니다. 라고 제가 바로 의역을 해버릴게요. 원어민들은 She's at school right now 라는 문장을 듣자마자 아, 그녀는 지금 수업 중이구나 라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요. 만약에 근데 이 자리에 the를 넣게 되면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배우신 반도 있을 거예요. She's at the school right now 하게 되면 그녀는 사실은 그냥 school이라고 하면 the를 쓰지 않은 그냥 school이라고 하면 이미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를 안 쓴 겁니다. 학교의 주 목적이 뭔데요? 예, 공부하는 거죠. 수업하는 거죠. 그래서 at school 하게 되면 수업 중인 이런 식의 의미로 바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the school 하게 되면 학교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서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the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칭한 녀석 앞에 the가 붙으면 그 건물 자체를 의미해요. 그럼 그녀는 꼭 수업 중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수업 중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학교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좀 들어갔다거나 지나가다가 자기 딸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보러 갔다거나 이럴 때는 she is at the school right now 이라고 표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전치사 in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n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3차원적 시간과 공간 안의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 그 장소적 개념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전부 in 써주시면 돼요. In a room, in a building, in a gym, 뭐 in Busan, in a city 모두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어떨 때 근데 선생님 저는 arrive in Busan보다 arrive at Busan 쓰고 싶은데요. 근데 arrive at Busan은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arrive at Busan station은 괜찮아요. 부산역에 도착했다. 정확한 하나의 지점에 도착하는 건 at이 괜찮은데요. 사실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는 범위가 꽤 넓잖아요. 그래서 arrive in Busan이라고 하지 arrive at Busan이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어민도 이거는 좀 뭐 자기가 정확하게 내가 뉴욕역 혹은 그 뉴욕이란 지점에 도착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뭐 arrive at New York 이런 표현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에는 동작을 강조하기보다 상황을 설명할 때는 in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전치사 in이 시간적 개념으로 쓰였을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게 월, 연도, 세기, 계절, 아침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in을 선호합니다. 비교적 긴 시간대라고 보는 거예요. 월말 월초 할 때는 주로 s를 썼죠. 비교적 짧은 시간이니까요. 근데 월을 가리킬 때는 in을 씁니다. in March, in April, 뭐 in May 이런 식으로요. 연도 마찬가지죠. in 1987. 그럼 연보다 더 긴 세기란 표현이요. 100년이 뭉쳐야 한 세기가 되잖아요. in the 21st century. 역시 in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선생님, 근데 여기는 왜 너가 붙는 겁니까? 라고 하신다면, 이거 나중에 역시 정가사 시간에 배울 겁니다만, 21st는 서수예요. 이 21번째라는 그 세기는 우리가 세기라는 걸 정하자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21번째 세기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정해져 있다기보단 특별히 정해져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정관사 떠를 붙인 겁니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하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나 혹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녀석 앞에만 정관사 떠가 붙는다 보시면 돼요. 사실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정답이거든요. 다시 한번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나 그냥 정해져 있는 건 더 안 붙여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나 혹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앞에만 더를 붙인다고요. 이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 죠. 21st century 이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니까 더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여름이라는 거, 이거 사실은 in summer라고 많이 써요. in the summer라고 쓰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이때 더를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는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의 차이겠죠. 그냥 in summer라고 하게 되면 여름이라는 그 계절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이 연상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름과 겨우, 가을에 그 경계선에 있는 지점에서는 in the summer 여름에는 뭐뭐 하고, 뭐 가을에는 뭐뭐 하고, 이렇게 대조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자 할 때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구별해서 정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in the summer라고 쓰는 겁니다. 뭐 여름에는 수박을 먹고, 가을에는 가을 과일이 뭐가 있죠? 잘 모르겠네요. 가을에는 뭐 찜닭을 먹는다. 전혀 연관성이 없네요. 이럴 때 우리 뭐 we eat watermelon in the summer, but we eat 찜닭 in the autum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아침 시간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것도 참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착용한 상태를 가리킬 때도 in을 씁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 in uniform이라고 하고요. 하이를 신고 있는 것도 in high heels라고 합니다. heels 복수로 쓰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heel이라는 건 원래 뒤꿈치를 가리키고요. 높은 뒤꿈치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게. 근데 뒤꿈치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그래서 high heels 이렇게 복수로 쓰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4번 갈게요. 4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 안 들어두시면 평생 이해 못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대학 가서 토익 같은 거 공부하실 때 in 3 weeks 해석을 보시면 3주 후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이거 in이 안에란 뜻 아니에요? 왜 근데 시간 개념에서는 이렇게 후에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그거 얘기했었죠. 자, 3차원 입방체를 하나 좀 그려볼게요.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안에 속해 있다면 어디든지 i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자, 이 정육면체의 정중앙 지점을 지금이라고 표현해 보고요. 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3주라는 시간을 끝까지 가도 여전히 뭐예요? in이죠. 이해했나요?
이 공간 안에만 있기만 하면 in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중앙 지점이 지금인데 정중앙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3주라는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해진 공간 안에서는 여전히 in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3주라는 시간이 딱 끝나는 순간을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in 3 weeks겠죠.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3주 후에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in 다음에 정확한 숫자 개념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난 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in 2 days, 이틀 후에라고 번역한 이유 어렴풋이 감이 오시나요? 뒤에 예문 보세요. The bus is gonna be here. 버스는 여기 올 겁니다.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be going to를 쓰죠. 자, going to를 줄여서 우리는 gonna라고 일상회화체에선 얘기합니다. The bus is gonna be here in 2 minutes. 2분 후에 올 거야.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2분이라는 시간대를 꽉 채운 다음, 바로 그 다음 직후에 버스가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in을 쓴다는 거 아셨죠? 이제 앞으로 시간의 경과에서도 왜 in이 쓰이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in이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in need, 필요한, 좀 궁핍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in need라고 하거든요. I was in need at the times 하면 나는 그 당시에 그 시대 때 좀 궁핍했어라고 할 때 in need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in trouble 역시 공경에 빠져 있는 이란 뜻이고요. in school 선생님 아까 at school과 in school 차이는 뭐예요? 이제 at과 in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at은 정확하게 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을 얘기해요. 반면 in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좀 광범위하죠. 그래서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의미가 돼요. 재학 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She was in school in 1999. 그녀는 1999년에 학교 재학 중이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at school 넣게 되면 1999년에 수업 중이었다? 이건 약간 어색한 표현이죠. 그럴 땐 in school이 맞는 걸 겁니다. 그럼 또다시 정관사를 넣어서 in the school 하게 되면 이건 무슨 개념? 그렇죠. 학교 건물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학교 건물 안에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건물 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화장실에 있었건 교무실에 있었건 교실에 있었건 그냥 학교 건물 안에 있기만 하면 in the schoo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활동이나 목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활동이나 목적이 그나마 드러나려면 at the school이라고 했었어야 되겠죠. 반면 at school 하게 되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중을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다음 활동 영역을 나타낼 때도 in을 씁니다. In politics 하면 정치학에서, 정치에서란 뜻이고요. In writing, 글쓰기에서라는 표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흥미가 있다라고 할 때 전치사 뭐 주로 뭘 썼나요? Be interested in 이란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활동 영역을 혹은 관심 분야를 전치사 in이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료나 도구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write in ink 하면 잉크로 쓰다, 혹은 in English 하게 되면 영어로, 영어라는 걸 도구로 하여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는 거겠죠. 자, 여러분 지금 벌써 in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전치사 at과 전치사 in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좀 구별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치사 on 한번 가보죠. on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접촉한 상태에서 위에 존재할 때 쓰는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소적 개념으로 on the desk 하게 되면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상 위에 딱 접촉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여야 돼요. 만약 책상 위에 접촉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위에 붕 떠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걸려 있다거나 그래서 책상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어쨌든 장소적 개념으로 위에 있을 때에는 over라는 전치사를 쓰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On the couch. couch라는 건 소파를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뭐 소파나 couch나 거의 흡사한 겁니다. on the couch 하면 couch, 즉 이 소파에 엉덩이를 탁 대고 앉아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혹은 뭐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게 소파에 놓여져 있을 때도 이런 표현 써주시면 돼요. over the couch. 만약에 이 소파 위에 리모트 컨트롤이 위에 붕붕 떠 있는 상황이면 마법 같은 상황이겠죠. On the street. 우리 도로 위에 도로상에란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도 전치사 on 씁니다. On the street. 근데 그 도로 안에서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는 in the street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도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도로라는 거 3차원적 공간으로 말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얘기하려면 in the street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라는 건 차들이 도로 위에서 접촉한 상태로 달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on the street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섬이라는 걸 표현할 때도 우리는 보통 on an island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물론 그 섬이란 장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얘기하고자 할 때는 in an island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근데 on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접촉의 개념이 좀 더 살아나고 그러한 뉘앙스를 작가나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고 싶을 때 on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 부착이나 착용일 때 우리 in 사용하는데 in은 주로 의복 같은 거, 구두 같은 거 이런 건 주로 in이었어요. 그런데 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다 부착해 두는 거 그런 것들은 on을 씁니다. picture on the wall 벽에 걸린 그림이라든지 on a ring on the fourth finger 같은 거 넷째 손가락에 낀 반지 이런 것들도 on을 씁니다. 선생님 이거 음, in 아닌가요? A ring in the fourth finger in 아닌가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원어민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것들은 거의 다 in을 씁니다. 그런데 반지는 이 딱 우리 표면, 손가락 표면, 특히 네 번째 손가락 표면, 여기에 지금 딱 끼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on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in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한 게 네 번째 손가락 안에 반지를 삽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in이라고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 개념에서 전치사 on은 특정 요일, 특정 날짜, 특정일을 가리킬 때 주로 on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요일 앞에는 on 쓰는 거 아시죠? on Saturday. 그 다음 on March 2nd, 뭐 2012, 2012, 뭐 21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3월 2일 그리고 2021년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지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영어는 가장 작은 단위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3월 그리고 2일 그리고 2021년 중 가장 작은 단위는 뭐예요? 2일이죠. 그럼 요일 앞에는 뭘 쓴다고요? 전치사 on. 그래서 on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말이라는 시간대는 in the weekend보다는 on the weekend라는 표현 많이 쓴다는 거. 주말상, 주말 위에서, 주말이라는 시간을 딱 2차원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 위에서 벌어지는 활동, 이런 걸 표현하고자 할 때 on the weekend라는 걸 on the weekend로 설명합니다. on Sunday morning도 마찬가지요. 특정 시간대, 아침을 얘기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또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일요일과 아침 중 아침이 좀 더 작은 개념 아닌가요? 그러면 in the morning, in the Sunday morning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영어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 시간 이거는 사실은 Sunday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 시간으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원어민들은. 그래서 on Sunday morning 이런 식으로 언어 습관이 그렇게 굳혀진 것 같아요. in the Sunday morning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날에 좀 특정일에 이 말이고요. on Mondays 이렇게 요일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뭐뭐마다 의미가 된다고 했죠. 월요일마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통수단이나 도구를 가리킬 때 우리 on foot이라는 표현 쓰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on the internet이라는 표현도 인터넷상으로 도구, 뭐 in the internet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긴 한데요. 항상 우리 인터넷이란 개념은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뭐 상에서라는 표현 쓸 때는 전치사 on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 안에서라는 표현 쓰고자 한다면 in the internet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인터넷이라고 할 때 항상 대문자 쓴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정관사 the까지 붙여 써야 되고요. 모음 앞에서 특히 아에, 이오, 우와 같은 모음 앞에서 the는 the 발음이니까 the internet이라고 아예 한 단어처럼 외워버리세요. 영어에 인터넷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the internet만 있을 뿐입니다. 항상 the가 붙어야 되고 I는 대문자로 쓰자. 이거 약속입니다. 자, 그다음 일의 진행 상태, 즉 어떤 시간이 개념을 이렇게 선으로 그려본다면 그 시간의 상에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촉만 돼 있으면 그건 on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진행, 상태 이런 것들도 우리는 모두 o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도중에, on air, 방송 중, on sale, 세일 중, 세일이 하루만 하고 딱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적 개념이라고 보긴 힘든 게 시간은 약간 3차원적 개념으로 in을 사용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그냥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쭉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자 할 때는 on이라는 표현 쓰니까 on sale이라고 보시면 돼요. on show, 전시 중, on fire, 불이 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관계나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무엇에 관하여라는 거, 아마 1차시나 2차시 스터디 포인트에서 다루었던 것 같아요. 무엇에 관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 중에 on도 있다, about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특히 조금 논문 주제와 같이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Research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관한 연구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요. 자,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at, in, on 중에서 가장 알맞은 전치사를 쓰세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조금 이상했어요. 알맞은이라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치사 at, in, on 중에서 가장 알맞은 전치사를 문장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문제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랑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똑같은 I'm 빈칸 the cafe거든요. 여기에 전치사 at을 쓰느냐, in을 쓰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실 on the cafe란 말은 존재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존재할 수 있다면 뭐 카페에 관한 글을 쓰다, 뭐 관한이라는 의미라면 on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상의 개념이라든지 장소적 개념으로 on the cafe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at을 써야 할지, in을 써야 할지 각각의 의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었어요. 장소를 강조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든, 뭐, 친구들이랑 담소를 나누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카페 안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개념이겠죠. 그렇다면 1번에서는 I'm in the cafe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 2번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행동,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라는 장소 굳이 안에 있지 않아도 괜찮고요. 어쨌든 카페에 있는데 주 행동이 뭐 커피를 마시고 있다거나 그런 걸 강조하고자 할 때, 그런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는 우리 전치사 at 쓰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2번에서는 I'm in the cafe가 아니고 I'm at the cafe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정관사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더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원어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그냥 in cafe, 뭐 at cafe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원어민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이걸 안 붙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 거의 다 붙여 쓰는 것 같아. 왜? 라고 물으니까 이 친구들의 말인즉슨 그냥 언어 습관이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 보건데 우리나라는 카페라고 하는 것이 노천 카페는 없죠. 무조건 카페라는 그 건물 범위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양권은 노천 카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 정확하게 카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정해진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영역이 좀 약간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 이거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대상 앞에는 더를 붙여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실내도 카페지만 노천 카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데니스 카페라고 불리는 곳은 실내도 있지만 실외 노천 카페까지인데 그럼 영역이 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카페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를 붙여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in과 at의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적 개념으로서 그냥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in이지만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작이나 행위까지 초점을 맞춰서 표현할 때는 at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in과 at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3번 가보죠. You look nice. 야, 너 멋져 보인다. That black suit. 너 그 검정색 정장을 입으니까 멋있어 보인다. 자, 그러면 이 옷을 입은 거죠. 옷을 착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in이었습니다. You look nice in that black suit 이라고 하시면 돼요. 4번 가죠. The wide distribution of electrical power. 자, 전력의 넓은 보급은 distribution 하면 보급, 배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의 넓은 보급은 잠깐만. 근데 그게 언제 벌어진 일이야? 20세기 비교적 긴 시간적 개념 전치사 역시 in 써주면 되겠네요. In the 20th century니까 20세기에 그 전력의 넓은 보급은 brought light to the world. 빛을 세상에 가져다 주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5번 가보죠. I left my umbrella in the bus. 나는 버스에다가 내 우산을 두고 내렸어요. 이때 왜 in the bus인지 아시겠죠? 버스라는 3차원적 공간 안에 우산을 두고 온 겁니다. 자, 근데 the way to school this morning. 오늘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학교에 가는 길에. 자, 이거는 가는 도중에 이거니까 on the way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너가 안 붙은 이유 아시겠어요? 학교 건물에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학교 수업 받으러 가는 거겠죠. 학교의 원래 목적, 이미 정해져 있는 목적이니까 더를 붙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school이라고만 쓴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have aimed going to medical school to become a doctor.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겨냥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딱 잡아서 어떤 지점에다가 목표 지점을 딱 집어두죠. 박아두잖아요. 목표 지점을. 그래서 그 지점 at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7번 가보죠. Eating late. 늦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밤에. 자, 밤이라는 건 하나의 좀 비교적 짧은 시점. 그래서 at이라고 쓰고 굳이 너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게 비교적 짧게 이미 정해져 있는 시점이므로 굳이 너를 붙여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eating late at night. 즉 밤에 먹는 거죠. 그것은 makes you gain weight. 너로 하여금 살찌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겁니다. And 그리고 it's not good for deep sleep. 깊은 잠에도 방해가 된대요. 여러분, 밤 늦게 먹는 거 야식이 밤잠을 방해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 뭐 사실은 우리 혈액이 뇌로 좀 공급이 돼서 뇌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쪽으로 소화기관 쪽으로 혈액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깊이 못 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은 밤 야식하지 마세요. 8번 가보죠. When writing report, 자, 리포트,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말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a project,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겠죠. 자, 뭐, 관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on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관한 리포트, 보고서를 작성할 때 you should include a title and your name. 아, 그러니까 제목과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9번 가볼게요. Whenever I'm trouble. 내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나의 상태나 상황을 설명할 때 우리는 전치사 in 사용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My true friends are there to help. 아, 나의 진정한 친구들은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지금 이거 수식하는 것처럼 했더니 여러분 좀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곤경에 처했을 때, 진짜 힘들 때, 그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A friend in need, a friend indeed. 이런 수고도, 속담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번 가보죠.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있었대요. 뭐 하면서? Waiting for the last bus.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면서요. 자,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었네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버스 스탑이라는 건 하나의 지점이므로 at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왜 더가 들어가는 겁니까? 버스 스탑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정확하게 목적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자리에는 더를 넣으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역시 이것도 원어민들의 언어 습관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전에는 그랬대요. 예전에는 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팻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버스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게 이게 버스 스탑의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건 여기 서 있건 요 지점 근처에 있기만 하면 사실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버스 스탑인지가 명확치가 않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버스 스탑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뭘 붙인다? 정관사 더를 붙인다. 그래서 정관사 더를 붙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새야 이렇게 버스 스탑이 이렇게 박스처럼 생겨가지고 이 안에 비를 피할 수 있는 벤치도 좀 있고요. 이런 곳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이 안에만 들어가서 버스 기다려요? 아니죠. 갑갑하면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버스 정류장 안에 안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막연해서 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the를 붙인 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전치사 공부를 한 거예요. 전치사 공부를 했지만 이 와중에 정관사를 붙여 쓰는 거랑 붙여 쓰지 않는 거의 차이를 은연중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내용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정관사 the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만 특별하게, 특별히 혹은 뭐 특별하게 정해진 대상 앞이나 혹은 너무나 막연해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대상 앞에만 붙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너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본래의 목적이요. 원래 그 단어의 본래의 목적.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굳이 더를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정관사 더를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걸 거예요. 특별하게 정해진 대상과 이미 정해진 대상, 요거의 차이일 겁니다. 이거는 아마 선생님이랑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전치사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